제가 어제 최민희 위원장 그 자녀 결혼식과 관련해서 최민희 위원장이 이해 충돌 소지가 있었고, 그리고 국감을 할 자격이 없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엔 변함이 없고요. 그리고 어제 그 최민희 위원장의 설명, 해명 이런 것들이 지금 더 큰 논란을 낳고 있고, 이 자리에 계신 아마 많은 분들도 최민희 위원장 결혼식에 다녀오셨거나 아니면 축의금을 냈거나 아니면 화환을 보냈거나 이런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국감을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딸 결혼식을 못 챙겼다, 그리고 딸이 화환을 보내지 말아달라고 얘기하는 그걸 자기가 챙기지 못한 게 자기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정말 비겁한 별명이에요. 제 생각에는요, 혼주는 본인입니다. 혼주는 최민희 위원장 본인이에요. 그리고 딸이 어떻게 국회 사랑제에 결혼을 하겠다고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까? 본인이 다 이거 어레인지를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 딸 탓으로 좀 돌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사 제목이 양자역학 공부하느라 딸 결혼식 못 챙겼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누가 보면 뭐 이순신 장군인 줄 알겠어요. 예? 공무하느라고 자식 일을 못 챙겼다고 할 정도로. 이건 제가 볼 때는 그냥 욕먹을 각오를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욕을 먹어야 돼요, 이건 더. 차관님, 결혼식 하는 거 언제 하셨어요? 최민희 위원장 결혼식, 그 딸 결혼식 언제 하셨어요? 제가 안 시점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대략 언제쯤에? 정확하게 물어본 게 아니라 대략. 이제 한 보름 전쯤 아닌가 싶습니다. 열흘 남짓 된 것 같습니다. 축의금 냈어요? 냈습니다. 그 본인만 내셨어요? 아니면 다른 간부들도 내셨어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이상중 원장님, 예. 축의금 내셨습니까? 저는 내지 않았습니다. 왜 안 내셨어요? 저는 따로 지금 차관님도 이렇게 축의금을 냈다고 말씀하셨는데 의원님, 기업들 그 부분은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최민희 위원장님께 축의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럼 근데 누구한테 제가 내신 거예요? 다른 지인이 있어서 그 제가 할 수 있는 규정에 맞게 제가 했다는 점을 좀 분명히 예, 알겠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기업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가 저희도 지금 가방위원이기 때문에 제가 저희 방에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기업들로부터 기업들이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얼마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정말 부담 느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은 예식이 이렇게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국감을 해서 기업들 관계자들 오후에 출석해서 통신사들 이런 데들 국감을 한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요, 우리 당 상임위원장이 이렇게 했죠, 민주당 절대 그냥 안 넘어가요.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사퇴하라고 피켓 시위하고 난리칩니다. 그나마 저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당 상임위원님들도 아니 지리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거고, 그렇게 한다고요, 민주당. 저는 최민희 위원장이 저 자리에 앉아서 국감을 진행하려면 축의금 받은 거 피감 기관 또 관련 기관으로부터 받은 거 다 토해내고 그 다음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차관님, 네. 지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났을 때 지금 휴대폰을 개통한 사람들이 15만 명 넘게 있었죠. 근데 휴대폰을 개통하면 원래 신분증을 확인해야 되는데 신분증을 확인을 못한 상황이었죠. 저희가 3단계로 확인을 하는데 마지막 이 시스템을 통한 이 확인을 못했다는 겁니다. 못했죠. 예, 결과적으로는 대포폰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닙니다. 그 의원님 세 번에 걸친 검증 작업 중에 한 단계가 그러니까 마지막 한 단계가 안 됐는데 그 단계를 일반 가짜 신분증으로 갖고 오면 못 뚫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사후 검증 작업을 통신사들이 거의 완료했습니다. 근데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정부에서는 대포폰이 그걸로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저희가 기업들에 물어보면 담당자들은 대포폰이 만들어진 게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직 공식적으로 통계를 자기들이 못 냈고 그래서 과기부에 보고를 못 했을 수는 있는데 네네. 그때 당시에
대포폰이 열렸다고 해서 커뮤니티에 글들이 막 돌아다닌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는 있습니다만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그 15만 건 그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선개통하고 그다음에 후 검증을 해야 되는 대상이 한 그 8만 건 정도로 식별이 됐는데요. 그 중에 얼마 정도 지금 그거에 대해서 검증하셨어요? 예, 지금 그 3사 통 합계에서 한 99%, 98.8%는 지금 완료 된 걸로 가장 최근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문제가 된 건이 보고받기로는 한 건도 없다는 겁니까? 그 정확하게 완료된 상태로 저희가 좀 보고를 하고 받아보고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특이 사항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후 검증인데 결국에는 지금 신분증을 그때 복사를 해놨을 거 아니에요? 개통해줄 때, 네, 그죠? 그렇습니다. 복사를 해놓은 거를 본인이 와서 이게 내 나라고 얘기하기 전에 이 사람과 이 동일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다시 가서 개통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입증을 하는 겁니까? 그 의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8만 949건에 대해서는 한 경우에라도 저희가 특이사항이 있는 거는 저희가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아직은 제가 특이사항 보고 받지 아니 못했습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벌써 이게 개통된 게 9월 27일부터 30일까지잖아요. 나흘간 이 사이에 네네. 개통이 네. 된 건데 예. 벌써 상당 부분 시간이 흘러갔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 사이에 이 폰이 범죄에 이용되거나 대부분 대포폰을 만드는 건 범죄에 이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그런 사례가 있다면 어떻게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98.8%를 사후 검증을 했는데 예, 아직 1.2%는 아직 확인이 안 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특이 사항이 그 보고되지 않는 걸 보면 그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예, 저희- 기업에서는 저희한테 네. 일부 대포폰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저희한테 얘기하는 것과 정부에 얘기하는 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네. 부분을 확실히 검증을 해서 네. 오후 질의 때 다시 한번 보고를 해주십시오. 네,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박정원 의원님 의도가 정확히 성공했고요. 제가 긁혔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말로 긁혔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사실관계를 확인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지 않은 이유는 이게 또 모성 논란을 일으킬 것 같아서 무슨 저런 엄마가 다 있냐 이럴 것 같아서 못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밝혀드리겠습니다. 저 5분 하겠습니다. 저는 기업이나 피감기관에게 청첩장을 전달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알려진 것이 한 유튜브에서 공개하면서 이 결혼식이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끝난 이후 많은 지인들로부터 청첩장 안 보냈다는 섭섭하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 개인 지인에게도 청첩장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알려지고 나서 할 수 없이 민주당 의원님들께만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 그리고 원외에 계신 분들이 제가 피감기관에게 청첩장을 뿌렸다. 또 대기업 상대로 수금한다. 계좌번호가 적힌 모바일 청첩장을 뿌렸다는 등의 허위 주장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계좌번호, 우리 남편 번호 또한 넣지 않았습니다. 결혼은 본인이 하는 것이고 본인이 하는 결혼에 본인 계좌까지 못 넣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장소 선정, 시간 선정, 모든 걸 다 결혼한 당사자들 둘이 결정했습니다. 제 딸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독립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논할 수도 없었습니다. 뒤늦게 결혼식 날짜를 왜 이 기간에 하필 정했냐 물어봤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챙겨주지 못했기 때문에 관여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우리 딸은 고등학교 때 제가 국회의원에 출마하면서 너무 많은 매도를 당해서
심리 상담을 오래 받았습니다. 정신과 치료도 받았고요. 그래서 관계가 엄마가 말하면 일방적으로 통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모든 걸 독립적으로 본인이 하고 가급적 떨어져서 지내고 싶어하는 상태입니다. 사랑제 예약은 나중에 알았는데 국회 내부 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고 합니다. 사랑제 예약은 기자에게까지 공개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직 직원은 어떻게? 예. 2024년 9월 7일 2025년도 사랑제 예약이 처음 열렸을 때 제 딸이 선착순 경쟁에 응모했는데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후 기존 예약자가 2025년 5월 18일에 예약을 취소했고 7일 뒤인 5월 25일 총 26명이 참여한 선착순 경쟁에서 1위로 선정되어 10월 18일 날짜를 배정받았다고 합니다. 특정 날짜를 의도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날짜를 잡을 수가 없어 취소된 날짜를 배정받은 것입니다. 이 애는 지금 남편도 공부하고 이 애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정에 맞추어서 모든 시험 일정을 마친 가을에야 결혼식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일 국정감사를 피해 내년 봄에 결혼했다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자들한테 수금한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딸이 이런 거 다 의도했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허위정보 유포에 대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대응을 하겠습니다. 젊은 부부의 결혼식은 정치의 소재가 아닌 축복받아야 할 지극히 사적인 일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못 챙긴 것은 화환을 돌려보내라고 말하지 않은 것인데 저는 결혼식 당일에도 사실 화환이 있는 게 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누가 보냈는지 지금도 모릅니다. 그리고 양자역학, 제가 아까 이상희 의원이 말씀하실 때 매우 공감했는데 AI를 공부해 놓으면 양자가 등장하고 양자를 이해하려니까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부터 특수 상대성 이론부터 일반 상대성 이론까지 공부해야만 뭔가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리고 해킹 사태 터질 때마다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전 정말 바빠서 딸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어서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미안한 마음이 더 듭니다. 저는 사실에 기반한 비난과 잘못에 대하여 저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늘 사과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다 돌아보니 그 화환을 왜 돌려보내라고 하지 않았을까? 왜 거기까지 생각이 못 미쳤을까? 이 부분에 대하여 다시 반성하고 더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박정훈 의원이 저런 높은 도덕심을 가지고 의정활동 해주시는 데 대해서 매우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이렇게 도덕성을 기초로 한 자기 절제를 기초로 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훌륭한 정치인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더 열심히 성찰하면서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